이름처럼 폭발적인 등장이었다. 충격이었어요. 네. 전무후무한 아이돌 팀이 아닐까. 빅뱅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 한국 아이돌 패러다임의 한 전환. 상상을 뛰어넘는 음악과 패션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국민 아이돌 빅뱅. 그래서 우리는 알고프다. 데뷔 전 알려지지 않은 모습.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 그리고 숨기고 싶은 과거까지. 빅뱅, 넌 어디까지 알고 있니? 그래, 슈퍼스타 또 최승현 씨 전화하셨어요? 저는 못하겠는데 배정이는 진짜 잘했어.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빅뱅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오지랖으로 발굴한 데뷔 전 미공개 이야기 속으로 다 함께 렛츠 고! 아이돌은 꽃미남이라는 공식을 깨고 얼굴보단 음악성을 내세우며 등장한 이상한 아이돌 빅뱅. 주변의 우려를 비웃듯 빅뱅의 노래는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이런 악마의 멜로디가. 되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아이돌이라고 해서 더 이상 그런 스타만 있고 노래는 없는 그런 시대는 끝났구나. 더구나 이들이 싱어송라이터 아이돌이란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는데 본인들의 음악을 직접 만드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실을 갖고하고는 너무나 한격도 틀리고 표현하는 방식도 틀리고 전무후무한 아이돌 팀이 아닐까. 음악에서 시작된 빅뱅의 감각적인 컬러는 모든 트렌드를 선도하기 시작했다. 카리스마를 가져야 되고 뭔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연예인 같은 오빠. 빅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리트 패션을 좀 무대 의상으로 끌어올린 데 가장 일조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10대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그랬기 때문에 빅뱅 스타일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스스로 아이돌의 편견을 벗고 새롭게 진화한 빅뱅. 풋풋했던 리얼 꼬마 빅뱅을 만나보자. 1992년 1월 1일 5살의 아역 탤런트로 데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패션 감각과 끼로 똘똘 뭉쳤던 아이 권지용. 그러냐? 하지만 어린이 지용이가 진정 원했던 건 그냥 래퍼였던 것 같아요. 어떤 래퍼는 아니었고 그냥 래퍼가 되고 싶다. 너 미국에서 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왜 힙합을 좋아해? 초등학생인데 사람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힙합 프로듀서는 첫눈에 지용의 재능을 알아봤다. 랩을 해봐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오디션 같은 거였죠. 공책을 꺼내서 뒤적뒤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니? 그게 뭐니? 했더니 자기가 평상시에 써놨던 랩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의아했어요. 초등학생이 보통 그림 일기 쓰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찾아온 기회. 전통 있는 프로젝트 작업에 지드래곤은 메인 래퍼로 데뷔한다. 앨범 발매일에 최연소 래퍼였다. 13살짜리 래퍼 지드래곤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신받다가 그랬어요. 저한테 제대로 신받다. 적어도 한번 기회가 하는 걸 보거나 들어본다라면 한날 만한 친구였어요. 어떤 제작자라도. 이희성 프로듀서의 추천으로 힙합 명가 YG에 입성한 지드래곤. 하지만 그 이후 천재 래퍼는 종족을 감췄다. 저희 신입생 애들 처음에 입학했을 때 이제 자기 그 장기를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찍은 건데 지용이가 그때 춤을 잘 춰가지고 춤을 시범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시 만난 지용이는 춤 실력이 놀랄 만큼 발전해 있었다. 하지만 조금은 수줍어하는 모습. 어떤 오락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다들 그 지용이한테 기대를 하죠. 보통 그 나이쯤 되면은
더 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데 지용이는 그럴 게 꾹꾹 눌러 참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업데이트를 만들어서 언제 나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 3명 한다고 준비한다고 했다가 또 뭐 4명 준비한다고 했다가 어릴 적부터 항상 지나친 관심을 받아온 아이는 학교에서만큼은 연예인 지드래곤이 아닌 평범한 학생 권지영이고 싶었다. 누구보다 학교 생활에 열심이었던 지용. 또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교직 편집반 활동을 했죠. 네,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 이어폰 끼고 음악도 많이 듣지만 뭔가를 이렇게 계속 써요. 근데 칠판은 안 보고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적는 건 아닌데 뭐를 적는구나.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공책을 펴봤는데 거기에 무슨 자기의 가사 비슷한 그런 삶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지용이 참여해 만든 교지 청탁. 그 속에는 사춘기 시절 지용이의 자작시도 담겨 있었다. 문단 시도 썼어요. 그 사람이라는 시를 썼네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권지용.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니,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당신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지드래곤 씨는 첫 뽀뽀? 네. 중학교 2학년 때. 네. 장소는? 집 앞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명 밀렸어요. 제 친구들도 되게 좀 좋아했었던 애들이 많았고 지용이가 제 데뷔를 해서 모 프로그램에서 자기 얘기를 했다라는 애들이 그게 내 얘기야. 아니야 내 얘기야 막 이러면서 저희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여기가 아마 쾌활한 성격의 지용이는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지용이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장난하는 영락없는 장난꾸러기 지드래곤의 모습. 여기서 잠깐 최초로 공개하는 지드래곤의 중학교 시절 뮤지컬 영상. 경찰들이 이리로 들이닥치는 순간 우리 모두 무대 위 지용이의 모습에서 그동안 숨겨온 끼를 발산하는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하려고 했던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멋있게 하니까 저는 폭발적인 면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폭발하는 그런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구나. 52만 1600분의 귀한 시간들 어떻게 채워 1년의 시간 날짜로 계절. 사람들의 높은 기대에 대한 부담,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온 지드래곤. 52만 1600. 이 스타 지드래곤이 아니라 지드래곤 어느 행복한 시절을 딱 보고 있는 좀 느낌이에요. 그의 풍부한 감수성은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지드래곤과 어린 시절을 공유한 또 다른 친구 태양. 함께 같은 길을 걸어온 태양에 대한 사람들의 첫인상은 의외였다. 학교에 어느 날 이제 머리를 막 이상하게 한 친구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꾀죄죄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첫인상은 제가 아주 시골스러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골스러운 것 같았어요, 사실. 평소에는 말수 적고 숫기 없는 아이로 알려진 태양이 교회에서는 나서서 찬양 인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의외였다. 근데 일단 마이크 잡고 하는 거 할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아. 뭐 몸도 꿈틀거리고 이제 춤추고 이제 그것을 뭐 찬송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춤인데도 자꾸 이제 그런 거 하락하고 해가. 멈출 수 없는 댄스 본능. 애들이 모여서 여기서 편을 치면 같이 따라서 찬양하기도 하고. 오, 태양에게 이렇게 로맨틱한 면이? 정도 이렇게 딱 하면 이 여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왔어요. 저희 교회 심지어는 영배 보기 위해서 목포에서 왔어요. 전라도 광주에서도 왔어요. 데뷔 이후에요. 연수생 때부터 왔어요. 내가 잘해가지고 새로운 교인이 왔는가. 나 사실 처음에는 모르고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배 보러 왔다. 태양이는 데뷔 전부터 인기가 대단했구나. 소감은 어때? 여자 앞에만 서면
너무나도 작아져요. 왜? 네?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겠고 땅만 쳐다봐요. 땅만. 지용이는 나 해갖고 뭐 연락 오고 그러는데 저한테 저 땅만 보고 있으니까 쟤 뭐야 이런 필? 여자가 무섭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는 좀 그런 이미지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연습실을 가는데 누가 제 노래를 되게 열심히 부르고 있더라고요. 누구지? 하고 다름 아닌 래퍼 태양이었다. 누가만 널 그리면 한참 못 이루고 저 친구는 래퍼인데 왜 포지션을 바꾸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1년인가 지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시 느꼈어요. 역시 하면 되는구나. Big Bang. All y'all get your hands up, clap now. We gonna shake and take the house down. I know you. 동양인에게는 드문 독특한 느낌을 가진 태양이의 음색. 만약 태양이 노래를 포기했다면 우린 이런 멋진 목소리를 듣는 행운을 놓칠 뻔했다. 고마워 태양. 인기 아이돌을 넘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자리 잡은 빅뱅.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로 강렬한 눈빛을 쏘는 빅뱅의 파워 래퍼 탑. 그를 항상 따라다니는 루머가 있으니 수가 없어요. 가는 거 아니면. 네, 제가 빅뱅에 들어오기 전에 언더그라운드 힙합 클럽에서 고등학교 때 공연도 하고 다녔었는데 하지만 이에 대한 끈질긴 논란은 식을 줄 모른다. 나름 홍대 쪽에서 활동을 한 줄 아는데 원래는 탑이 이태원에서 좀 많이 누구는 언더로 보고 누구는 오버로 보고 이게 나누는 게 참 일단 그 탑이 어려요 사실. 그 이효리 양과 깜짝 퍼포먼스를 보이는 이후에 남자한테 팬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연예부 기자들도 잘 모른다. 그래서 확인에 들어갔다. 홍대에서 언더그라운드 래퍼 시절의 탑을 봤다는 증인 찾기. 홍대 클럽을 발로 뛰어 샅샅이 뒤졌다. 며칠 뒤 분당 서현역. 고등학교 시절 탑의 주 무대였던 이곳에서 탑의 아는 형들을 만났다. 학교 선배이자 현재 공익근무요원 동훈 씨. 평범한 회사원 현익 씨. 등장부터 범상치 않은 이분은 연극 배우 태혁 씨. 간만에 만난 아는 형들이 공개한 조금은 충격적인 탑의 고등학교 시절 모습. 이거 힙합보이의 포스가 느껴진다. 그런데 어떻게 아는 형들이신지? 네, 특히나 분당 쪽에 좀 이렇게 힙합 좋아하고 좀 이렇게 옷 그렇게 입거나 스타일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뭐 우연치 않게 뭐 건너 이렇게 다 알아가지고 우리 그거 031 에어리요. 맞아요, 얘가 맞아요, 얘가. 경기도가 지역번호 031이잖아요. 그래가지고 031 에어리라고 나름 그때 센스 있는 이름이다. 어릴 때부터 힙합 매니아였던 탑. 그래서일까 가요에 열광하는 10대 또래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형들과 자주 어울렸다. 신기한 거죠. 고등학교 그 어릴 때부터도 음악을 되게 많이 알고 듣고 그랬으니까. 걔네 집에 한번 갔다가 이제 밖에 나간 적이 있는데 외출 준비를 하는데 침대 위에다가 옷을 다 이렇게 넣어놓고 다 계속 입어봐요. 근데 그런 센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센스가 진짜. 감각이.